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돈을 쓰고 그 돈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면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적절히 투자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통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는 모두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가상으로 그려내서 그곳을 천국 또는 극락세계라고 칭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은 종교에서 그려놓은 사후세계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문학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포함해 땅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은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을 비롯해 금, 원유, 다이아몬드 등 귀한 것들 또한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A라는 재화의 가격이 비싸다면 그 이유는 A 재화의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화가 그 수량이 무한하다고 하면 그 재화의 가치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연필심과 다이아몬드처럼 말입니다.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는 수량이 적고 연필심은 수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재화의 수량과 재화의 가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또한 제한적인 재화는 모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제한된 재화를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칭하고 있는 부자는 절대적으로 많이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가치를 지닌 재화는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만큼 남들도 갖고 싶어하고 남이 갖고 있으면 내가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들보다라는 이 조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라는 조건을 분해해 보면 남, 즉 타인보다 더 많이 라는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재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남보다 많은 재화를 갖는 것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다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는 전쟁과도 매우 닮아 있으므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읽을 수 있다면 남보다 더 많이 갖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자기계발서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손자병법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는 것으로 타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제한된 재화를 갖고 겨루는 소리 없는 전쟁에서 타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고 그에게 물건을 팔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타인보다 많은 재화를 갖게 되어 부자가 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은 모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은 모여 사회를,
사회는 모여 국가를 이룹니다. 나아가 국가는 여러 국제사회의 일부로 작동하게 됩니다. 인간의 행태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범위만 확장한다면 보다 큰 영역의 움직임까지 읽어낼 수 있게 되어 재화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 차지하게 된 재화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인문학이라는 인간의 근원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의 예는 철학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탈레스의 친구가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돈 있는 사람들만 잘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는 더러운 세상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자 탈레스가 친구,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어. 머리를 한번 써보라고 라고 탈레스가 대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어디 내가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돈을 많이 벌어보게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탈레스는 그 말을 듣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돌아와 보니 탈레스는 친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탈레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에는 올리브가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 쓰는 용도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여행을 떠난 후 올리브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관찰한 탈레스는 올리브의 생산량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는 어떠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탈레스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름 압축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만 차지하는 기름 압축기를 기꺼이 팔게 되었고, 올리브가 풍작일 때 탈레스는 마을의 거의 모든 압축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탈레스는 기름 압축기를 사람들한테 빌려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탈레스의 예처럼 인간의 행태와 자연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탈레스의 말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을 가까이 하게 되면 흔히 칭하는 부자가 되는 일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이고, 내가 많이 갖게 되면 다른 이가 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소유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그리 오래 갈 수 없고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면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것들을 비로소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문학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땅에서 비롯되는 것을 통해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비롯되는 진리, 지혜를 추구한다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부자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